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기술. 현실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 지침서. 어느 날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강물이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났다. 나는 오늘 저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강물 위는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강 속은 내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잘못된 사업과 무리한 투자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현실이 계속되었다. 어지간한 멘탈을 가진 나라고 자부했지만 이따금씩 커다란 짐이 내 어깨를 사정없이 눌러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다. 긍정 여왕이던 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일이 다 해결되고 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실컷 울어주고 강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 강가를 찾은 날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이지만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는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지만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어떤 관계이든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등 내 삶은 여러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적은 글이다.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행복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왜일까?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힘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날이 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관계를 잘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산속에서 홀로 사는 자연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어디에서도 배운 적 없이 그냥 생활하며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다다. 우리에게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다. 누구에게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관계로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차피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한다면 조금 덜 받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함께 있어도 나는 늘 외롭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되어 가끔 시골집에 들를 때가 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는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참 힘들었단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놀긴 하는데 노인정 방이 꽉 차도록 사람이 많아도 집에 혼자 있어도 항상 외로운 순간이 있단다. 우리 집은 오후가 되면 햇볕이 마루에 들어와서 따뜻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네 엄마 친구분들이 많이 놀러 왔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 노인정으로 우리 집 마루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며 살아도 왜 외로운 것일까? 원래 사람은 외로워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엄마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외로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도 가끔 외로움이 문득문득 밀려오는 날이 있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참고 넘겨야 하나? 여전히 어려운 삶의 숙제인 것 같다. 나이 50 정도 되고 보니 친구라는 의미가 꼭 또래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인데 어릴 때는 그렇게 나이가 같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었다. 더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도 외로움은 늘 옆에 있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덜 외로울 것 같다. 어릴 때도 나이 들어 늙었어도 언제나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좀 더 슬기롭게 이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군중 속에 서 있어도 언제나 나는 혼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외롭다. 그렇다면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내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외로워하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혼자라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용기를 내보자.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외로움에 익숙하고 혼밥, 혼술, 혼자라도 충분히 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듯하다. 점점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도 빠르게 따라가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듯하다.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을까? 제발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절도 배워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거절이 서로를 덜 힘들게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번 관계가 끊어져도 또 다른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이다. 서로 오래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면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된 착함보다는 용기를 내어 거절을 해보자.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다 보면 더 큰 용기를 불러와서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좀 쉬워질 수도 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용기에 자신감을 더해보면 아래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이 커져서 드디어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주변인들도 손해를 덜 본다. 관계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부탁을 거절해도 충분히 괜찮다. 상처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용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한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 트러블이 많다. 나도 그랬었다. 누군가 대학교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었다. 다행히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 대학 얘기를 해도 편하게 받아주고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조언까지 해준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인지하고
더 이상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된다. 내가 받은 모든 상처에 일일이 반응하게 되면 평범하게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상처는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소화할 수 있으면 작은 상처는 소화시키고 이도저도 안 된다면 반응하지 말자. 일일이 반응해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냥 넘어가는 상처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상처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도 한결 편해지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상처에 까칠하게 반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내 마음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